네, 안녕하세요.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이자드립니다. 자, 오늘 휴림로봇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오늘 날짜는요 1월 29일이고요 휴림로봇이 15,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또 마이너스 3%, 4%가량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휴림로봇의 이 기술적 분석 현상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실 겁니다. 뭐 여기서 반등이 끝났다, 이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찾아다니실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달아드릴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던 휴림로봇의 전환사채 세력들 있죠. 자, 이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휴림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엑시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을 모두 다 말씀드려 볼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전에 딱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고가권에 물려 있어도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취하더라도 분명히 이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른 주주분들께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힘내자 달아주셔야지만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다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되는 공시가 있는데, 이 공시 보기 전에 어떤 거 있다? 오늘 영상 중반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림로봇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선물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이거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이 나왔던 건데, 자, 이거는 사실 23일날 나왔던 공시를요 단순 기재 오류로 정정해서 다시 내보낸 거긴 합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 전환 사채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환 사채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요즘 주식장이 워낙 또 불장이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려보자면, 전환사채는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빌린 돈, 채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면 미리 채무자와 회사 간에 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혹은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행사를 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돈으로 바꿔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공시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휴림로봇이요 보유하던 전환사채권을요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자, 일단 회사채 파라텍의 전환사채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얼마냐? 자, 일단 이 금액 자체는 150억 원인데 처분 금액도 그 언저리에 팔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월 26일 날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2월 10일에 중도금 약 85억가량을 먼저 수령한 다음에 이 100억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실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50억 중에서요, 자, 85억을 먼저 선수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5억의 현금 확보를 한다. 누가요? 휴림로봇이 현금 확보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85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파라텍의 전환사채를 판다라고 했습니다.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라텍이 어떤 회사인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라텍의 공시도 같이 한번 볼 건데 이것도 꼭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이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공시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회사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업 분석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뭐다? 휴림이라는 데가 나오고 뒷부분에 인프라 투자 조합이다 라고 있습니다. 휴림 인프라 투자 조합이, 자, 휴림 계열사 중에 하나겠죠? 휴림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이름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분율은 자 9.42%로서 최대 주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공시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순서대로 금액이 작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소액 공모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려서 보시게 되면 이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근데 금액은 대략 10억 정도 돼요. 10억이면은 뭐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자, 돈이 없으니까 소액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돈을 땡겨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텍이 일단 유증을 통해서 10억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하냐? 전환사채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자,
파라텍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4회차라고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운영자금을 얼마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얼마로 하는지라고 봤을 때 옆으로 넘겨보면, 자, 30억과 7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얼마? 70조를 확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자금 얼마요? 30조까지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공시가 있습니다. 28일에요. 자, 이게 뭐냐?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고 해서 3회차를 진행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냥 금액만 볼게요. 얼마짜리를 발행한 걸 매각하는 거죠? 자, 150억입니다. 150억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제목이 뭐예요? 공시 내용이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거고 전환사채를 매각하면 매각하는 건데 자기전환사채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공시 두 개의 내용은 이겁니다. 회사가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150억가량을요 중간에 다시 사왔어요. 근데 그래서 소각하기로 해놓고 또 마음이 바꿔서 다른 투자자한테 다시 판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논점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자 100억짜리 공시랑 50억짜리로 확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봐서 그냥 현금 확보를 150억가량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적어드렸던 이 파라텍이 확보하려고 하는 현금을 적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총 이렇습니다. 2월 6일날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자, 10억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요? 3회차 자기 전환사채 재매각 금액은 100억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CB 발행 얼마요? 30억과 70억 총 이것도 100억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을 재매각 여기서 150억짜리를 100억 팔았으니까 남은 50억도 팔아요. 그러면 총 10억 더하기 100억 더하기 100억 더하기 50억 하면 얼마죠? 260억입니다. 파라텍이 260억이라는 현금 확보에 자 목을 메고 있어요. 2월이라는 한 달 동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휴림과 관련 없어 보이는 파라텍이라는 회사에 이 회사가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말씀드렸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파라텍의 대주주는 누구였습니까? 휴림인프라 투자조합이었습니다. 근데 휴림인프라 투자조합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휴림그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이거 있습니다.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이게 아니죠. 제가 이 전환사채 자주 보다 보니까 잠깐 헷갈렸네요. 자, 여기서 타법인 출자 현황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타법인 출자 현황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휴림인프라 투자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휴림인프라 투자조합의 대주주가 지분율이 62%나 되는 대주주가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파라텍이 대주주가 누구죠? 얘네였어요. 휴림인프라 투자조합. 휴림인프라 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죠? 자, 휴림로봇이다. 그러면 결국 휴림로봇은 파라텍도 지분 구조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휴림로봇의 공시에서 이 파라텍에 대한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파라텍 역시도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요. 추가적으로 전환사채까지 발행하고 자, 전환사채 발행으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 전환사채 매각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휴림 에이텍이라고 있는데 얘네도 자, 휴림 로봇의 자회사잖아요. 휴림 에이텍도 나온 공시가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자, 보게 되면 휴림 에이텍이 휴림 로봇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도 1월 22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 16회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게 되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얼마요? 자, 100억가량을 전환사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내려보게 되면 이 50억짜리 두 번 시설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해서 얼마씩이요? 50억씩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겹치는 게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0억과 운영자금 50억이 있다. 자, 굉장히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뭐냐, 휴림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휴림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제가 적어드렸던 걸 총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파라텍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명목으로 70억을 땡기려고 하고 있고요. 현금 확보를 190억가량 2월 내에 끝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 파라텍의 전환사채 매도 과정에서 현금 8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짜리였죠? 총 150억짜리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70억가량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휴림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50억, 여기 운용 자금이 50억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휴림 홀딩스도 자 200억가량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자, 일단 이것만 해도요,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몇백억가량 돼요. 자, 다 합쳐보면 타법인 증권 취득이라는 거를 포함해서 운영 자금까지도 합친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억 땡겼죠? 여기서 150억 땡겼죠? 여기서 260억가량 땡겼습니다. 자, 벌써 50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추가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거 있죠? 휴림 로봇의 공시 중에서 자, 휴림홀딩스가 누굽니까? 휴림 로봇의 대주주예요. 휴림홀딩스가 우리 휴림로봇의 주식을요, 자기 지분 매각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자, 1월 30일에서 시작해서 2월 27일 날 장외 매도를 통해서 250만 주를 6,200원 가량에 진행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은 약 150억 가량 돼요. 자, 근데 이거 150억보다 더 많은 수치를 팔 수 있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 자, 증권사 등 중개를 통해서 제3자 매수자를 물색해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장외 매수라고 우리가 말은 해놨지만 장외 매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장내 매도를 하겠다라고 자 독소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장내 매도 하겠죠? 누가 이 휴림 로봇의 주식을 장외로 150억 가량 사겠냐고요. 그래서 얘네가 또 그러면 지금 주당 단가보다 6,200원에 매도를 한다라 했는데 지금 만 몇천 원입니다. 그래서 맥스치도 정해져 있다. 자, 얼마요? 빨간색으로 7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가 된다. 그래서 실제 거래 단가 및 거래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또 지들 입맛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게 얼마였죠? 155억이었어요. 155억 곱하기 맥스치가 얼마까지 될 수 있다? 1.3을 하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200억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휴림홀딩스의 200억가량의 현금 확보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메모장에 적어드렸던 거 있죠? 자, 뭐예요? 이 휴림 그룹들이 이 폭발적으로 긴급하게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다 적어보면 거의 700억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700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도 이미 나왔다라고 보는데 바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은 나옵니다. 왜들 이렇게 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냐. 정부가 코스닥 부양책을 내밀면서 어떻게 해요? 코스닥 반등 이전과는 다르다. 부실 좀비 기업 정리로 체질 개선을 시작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좀비 기업을 정리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휴림로봇 계열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휴림로봇도 볼까요? 당연히 재무 보면 재무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적자가 지속되는, 야, 심각한데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의 특징이 다 이래요. 재무제표가 안 좋습니다. 그나마 또 누가 있을까요? 휴림 에이텍 또 보게 되면 그나마 얘는 상대적으로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면 또 누구 있었죠? 파라텍도 있었죠. 파라텍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얘도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계열사를 이용해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자금 사용처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도 적혀 있을까? 이 부분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인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엔 이런 부실 기업들을 정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 상패까지도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휴림 로봇이 아니라 계속 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이런 휴림 로봇 같은 기업들을 자 정리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그래서 몸통을 갈아치우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한 700억 정도가량 현금을 땡기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재무제표가 좀 좋은 기업으로 본체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휴림홀딩스의 매각 일정도 2월 27일까지였어요. 그죠? 2월 27일까지인데 자, 2월 27일까지라는 건 의도가 있습니다. 다분한데 뭐예요? 3월부터는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제가 이거 아마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 우리 휴림 로봇의 이 감사 보고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자, 적정이 나왔다라는 의견이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니 웬만하면 사실 적정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일수록 적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돌아온 상패 시즌 감사 보고서 제출일은 시한폭탄은 어디냐고 했을 때 힘그룹이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휴림로봇, 휴림네트웍스, 휴림에이텍, 투자주의 뭐 이런 환기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24년이네요. 그죠? 25년에도 이랬고 24년에도 이랬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휴림그룹이 3개월이 아니라 매년 3월마다 이런 위험 구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서 어떤 거요? 이 정부 정책도 좀비 기업 정리하고 체질 개선시킨다, 이런 기업들을 몰아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휴림 계열사들을 총동원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려는 이런 플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윤곽이 나오는 대로,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이런 휴림로봇 같은 종목 있죠.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주는 이런 세력이 연결된 종목 있죠. 만약에 얘네가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어떤 거요? 휴림 계열사가 인수하는 그 기업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림로봇도 당연히 1,000원부터 26,000원까지 올라갔던 만큼 이 종목도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되는 대로 바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면 상단에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휴림입니다.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는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휴림로봇을 이끌었던 바로 그들이 옮겨갈 수 있을 만한, 바로 휴림로봇이 인수를 해서 몸통을 갈아치울 만한 바로 그 기업을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휴림입니다. 자,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어떻게 해요? 힘내자,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010-9630-2563 휴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영상 안 끝났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휴림로봇 주주분들께 자, 회복을 도와볼 수 있을 만한,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밌는 종목 마찬가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이 논점부터 말씀드린다. 텐베거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논리 있죠? 주식에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본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소액식이라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그래서 황금소리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면, 자, 주가가 1년 동안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삼성전자의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있죠. 로봇 사업에서도 해당되고 전장 사업에도 해당되는 이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납품 중인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요,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누구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바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바닥권 17,5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무려 64만 5천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오늘 장중에 77만 원 정도까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욕심이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러프하게 그래도 10배거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만 이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꼭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요, 포트의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몰아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준비한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휴림그룹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좀 발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 몸통을 옮겨 탈 기업, 이거는 휴림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휴림이랑 인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파이팅, 힘내자, 가능하다,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같이들 힘내서 한 방향으로 버텨서 올라가 볼 수 있도록요, 자,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라고요? 휴림 인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번호 입력하기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습니다. 보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여기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아마 더보기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고 010-9630-2563 이거 뭐죠? 자, 화면 상단에 올려놓았던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번호로 바로 입력할 필요 없이 연결되는 걸 준비한 거니까요. 이거 누르시면 번호가 딱 입력이 되면서 문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휴림 인수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써주셔도 돼요. 어떤 거 재미를 좀 보태자면 휴림 로봇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이 궁금하다, 뭐 SK 하이닉스가 궁금하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이런 거 얼마든지 써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보내주셨던 종목을 집계해서 1등 순서로는 내일 아침에 바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어제도 약 1000분가량 영상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댓글을 4분밖에 안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50개밖에 달리지 않아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같이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